네, 진행하시죠. 대통령께서 말씀을 시작해 주시면 또 됩니다. 진행합시다. 원래 진행은 행안부가 하나요? 아니면 사회는 행정안전부 간사 유정관이 하고 있습니다. 의정관 하신다고요? 그래도 보통은 시나리오 아니면 주제 이런 거 다 정해놓긴 하는데 그런 거 특별히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대통령께서 첫 모두 말씀으로 회의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안건은- 하라고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그걸 진행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가진 권한 또 책임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영상으로 좀 길게 준비한 이유가 지금 인수위 기간 없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어색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윤 전 대통령 사람들과의 어색한 동거 바로 한번 구체적인 한번 그래픽을 만나볼까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국무회의였습니다. 직함생략하고 이주호, 조태열, 유상임 한 13명 정도 되는데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는 물 한 잔, 김밥 한 줄 먹으면서 뭐 비교적 어색한 혹은 뭐 좀 딱딱한 국무회의가 첫 번째로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마 총리가 일단 없기 때문에 총리가 장관을 제청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돼요. 지금 총리도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인준을 받아야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일단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마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통 인수위가 있으면 인수위 기간 2달 기간 내에 사실은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바로 할 수 있지만 예.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참으로 저는 재미있는 장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뭔가 진행을 하시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회자가 머뭇거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이게 이제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바로 이제 이 국무회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국무회의가 시작되면 그냥 대통령 한마디 쫙 하고 그걸로 끝나는 예전에 아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당시 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토론이 많았던 국무회의였다라고 아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예. 그건 아마 좀 이재명 대통령이 좀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즉 국무회의가 이 토론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일방적 지시만 하고 끝내버리는 이런 거였다는 거를 은유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만큼 이제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좀 논의기구가 돼야 되는데 사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무회의가 꽤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적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이 그냥 말하고 끝나는 뭐 그런 어떤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국무회의는 과연 토론이 있는 국무회의일지 아니면 그냥 대통령 일방적 지시로 끝나는 국무회의일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 국무위원들이 다 뭐 이주호 부총리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옆에 앉아 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상임 장관, 이렇게 쭉 유인천 전 장관도 있고, 유인천 장관도 있고요. 뭐 김밥 먹으면서 첫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뭐 사실 어색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근데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또 강조한 게 뭐 있냐면 치안 관련, 안전 관련 회의가 곧바로 이어졌는데 중대 사고에 대해서 엄벌 얘기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당연히 그 중대사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공약집에 세 번째일 거예요, 제 기억에는.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제도적 정비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지난 정부에 있어서 이 국민의 이 생명이 정말 안타깝게 많이 잃어버리는 대형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천재지변이면 그래도 안타깝고 뭐 모를까 인재로 있어서 미리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 사고가 있을 때는 예. 여기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관리 능력을 조금 강화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약속한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그 공약 차원에서의 어떤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일단 사실상 상식 아니겠습니까? 막을 수 있는 사고 절대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면에서 일단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게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겠다라는 선언적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취임 다음 날 메시지 찍기 때문에 좀 더 무게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중대 사고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잠깐 돌아서 이 얘기도 있어요. 장유희 변호사님.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 장관들과 2달 넘게 같이 했고 아예 초대 내각이 100% 완성되는데 한 반년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뭔가 인선도 속도 내고 있고 아무래도 또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도 뭐 모르죠. 뭐 얼마나 파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년보단 더 짧아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럴 보입니다. 이제 내각의 인사들이 이제 좀 관행적으로 다 사표를 냈지만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사표 수리가 또 이 뭐 어려운 부분이 있죠. 지금 예. 보신 그래픽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예.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11명이기 때문에 예. 지금 조각이 과정 중에 있고 마무리가 되지 않은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 정부의 내각 인사들과의 공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편한 동거가 그 당분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첫 일성으로 내놨던 건 사실상 계엄의 마침표를 정확히 찍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제 TF 비상경제점검회의 때도 그렇지만 예. 이를테면 비상입법기구 관련 재원 확보하라는 쪽지를 받았다는 차관 다 여러모로 보면 어색한 인사들 이번 정부와는 결이 맞지 않은 인물들이 곳곳에 또 자리 잡고 있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새 정부가 본인들의 좀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방역성대로 국정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빠른 인사 조치부터 좀 선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첫 국무회의에 이재명 대통령 바로 옆에 있었던 이주호 부총리 등은 사실은 아예 사의를 표명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딱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 명만 사표를 수리하고 나머지를 반려시킨 겁니다.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퇴임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 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수기와 협력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아니라 폭거이자 횡포일 것입니다. 민주주의 의미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퇴임식에서 이제 본인만 딱 한 명 그만두게 됐기 때문에 일단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부장님 네. 다수의 뜻 아래 권한이 무절제하게 사용된다면 이건 폭거이자 횡포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 입법부를 다수를 이렇게 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법을 효율적으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돼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행정부의 수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법과 행정을 함께 아울러서 신속한 그 행정, 정책, 입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수를 앞세워서 이 상대 소수인 야당이나 아니면 국민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것이 다수 민의를 대변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하게 되면 예. 이 폭거이자 횡포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그 이재명 정부의 다수를 앞세운 그 입법 독주나 아니면 행정 그 일변 이것을 좀 그 견제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원론적으로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사회 구성원을 위한 토론과 설득 그리고 수기와 협력의 장이 과연 이전 정부 국무회의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는 말씀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과정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에 예. 국무회의에서 얼마나 치열한 토론과 수기 과정이 있었는가. 이것이 만약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계엄을 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 성찰의 말씀도 함께 있었으면 오히려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잠깐 지나갔던 화면 중에 뭐가 있었냐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제 전 법무부 장관이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실 탄핵 소추가 됐다가 직무가 복귀됐는데 당시 이제 본회의장에서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뭐 민주당 사람들 혹은 뭐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 이재명 대통령 째려봤다 이 이후로 뭐 탄핵 소추됐다가 저 장면 때문에 많은 공방이 있었고 직무가 복귀됐는데 장유희 변호사님.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만 딱 사표를 수리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왜냐하면 내란 혐의 피해자고요. 계엄이 해제됐던 당일에 이른바 안가회동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리고 어떤 모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죠. 심지어는 국민들 앞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친목 모임이었다. 그리고 12월 연말 모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차대한 상황에 국무위원이 안가에서 친목 모임 할 그런 계제입니까? 그러면서 국가폭력을 언급합니다. 폭거이자 횡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와 횡포는 불법 계엄입니다.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 무절제에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 끝자락에 있는 게 계엄이었습니다. 예. 내란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없이 지금도 본인의 진영만 두둔하고 타인을 적대시하는 이런 국무위원이 한때라도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었다는 점이 좀 온당한 일인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에 오늘 참석을 했고 조금 그 동거 기간이 조금 길 수는 있어요. 이제 차기 인선을 좀 더 마무리하려면.